Welcome Bok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 전체 지수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그러니까 G2, 중국하고 미국, 화해 무드가 오늘 굉장히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미중 관계가 최악은 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환율은 하락하고요. 또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아시아 증시까지도 미국하고 중국의 화해 무드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다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24포인트고요. 20선을 탈환했습니다. 갭 하락으로 내려오다가 오늘은 또 갭 상승입니다. 이렇게 1924포인트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차트는 이 봉 차트는요 음봉입니다. 10분봉 코스피 차트를 보시는 것 같이요. 아침녘에 상당히 많이 치솟고 갭 상승해서 치솟다가요 계속 하루 종일 빠지고 있다가 막판에 코스피 종가 관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10분봉을 보면.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588포인트로 끝났고요. 이 블랙 세력선 지금 보합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음봉 마감했고요. 이 2층 저항대 638포인트까지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을 이끌었던 뉴스테마 호재들 같이 보면서 공부해 나갈까 합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QD-OLED라고 그러죠. QD-OLED 신공정에 국산 장비를 도입한다는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화웨이의 삼성 디스플레이 OLED 패널 탑재 소식 이런 그 OLED 관련해 가지고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삼성이 지금 이재용 회장이 내일 모레 29일 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운명의 날입니다. 삼성이 지금 폭풍 전야에 있고요. 이 삼성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이 다시 수감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29일 날 당일 재판은 TV 생중계로 우리가 시청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심이 확정돼 가지고 그대로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된다 그러면 아마 삼성 이재용 회장은 중장기 비전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구속이 된다 그러면 풀려나지 못하고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국가적으로나 삼성 전체를 볼 때도 상당히 치명타를 입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미중 무역 갈등이 촉발되면서 글로벌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더욱더 첨가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경영 환경이 완전히 악화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정치적인 문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2심하고 똑같이 그냥 징역 2년 6월 받았거든요. 작년 2심에서요. 그런데 집행유예는 4년이고요. 내일 모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내적으로 촉각이 곤두서 있고요. 이런 삼성이 뻗어나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저 역시 걱정이 되는데요. 29일 날 그러니까 요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D-Day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아산 공장이 있는 삼성 QD OLED 퀀텀 닷이에요. QD가 퀀텀 닷이라는 약자인데요. 퀀텀 닷 OLED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중장기적으로 사업 전략을 점검해서 미래의 먹거리로서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이렇게 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또 이런 그 선고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란할 겁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볼 때 우리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문제에서 상당히 그 현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내일은 또 우리 일본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날입니다. 수출 규제 품목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경제적으로 어퍼컷 한 대 더 맞는 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클 거로 봅니다. 내일 이 탈일본에 우리가 그 나서야 되는지, 완전히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국산화 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내일 디데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라는 건 결국 시행하는 거는 지금 그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어떤 종목에서 더 추가 규제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엄청나게 슈팅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전체 그 Q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상승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공작기계 관련주죠. 우리 공작기계 관련주 우리가 계속 화천기공하고 서한기계공업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좀 고르게 움직였습니다.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을 앞두고서요. 추가 규제에 이렇게 그 공작기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가지고 오늘 그 전체 움직임 중에 이렇게 서한기계공업은 장 마감이 3.3%로 끝났고요. 화천기계공업도 2.38%로 엄청나게 올라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공작기계하고 로봇 관련주에서 이 농업 분야도 규제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는 바람에 올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일이 일본 화이트리스트 그 시행날입니다. 규제가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은 전 업종에서 긴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지금 나올지 탄소섬유라든가 또 공작기계, 지금 가장 핫한 게 탄소섬유거든요. 근데 이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효성 첨단 소재에서 생산을 하면서 한 3천억 원 정도 개발 비용을 들여가지고요. 독자 개발에 나서가지고 지금 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방대한 종목들이 있고요. 공작기계 안에도.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그 대응해 나갈지, 대응은 지금 말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백색 국가 제외 시행이 D-Day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추가 규제가 조금 나오지 않는 아주 약한 그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표했듯이 그 수출 규제를 좀 그 약하게 한다 하면 지소미아 파기한 지소미아까지도 다시 그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이런 발표까지 있었는데, 내일 그 성현모 산업통상부장 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하루 앞두고서 국무회의 참석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점점 더 악화돼 있어서 내일 추가 수출 규제가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전략물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대 반도체 핵심 소재 외에 탄소섬유나 공작기계, 배터리, 제가 그 지난 주말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좀 그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은 내일 추가 규제로 나올 수 있는 게 탄소섬유, 공작기계, 배터리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어제 종가 매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탄소섬유를 대응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서한기계나 또 그 화천기계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그 주말에 제가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주 관심 있게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 LNF, 포스코 컴텍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될 것 같고,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원재료들 지금 품귀 현상까지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 상당히 그 상승률이 최근에 굉장히 높았는데 2차 랠리까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또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그 SKC나 LG화학,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품 2차 전지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컴텍이랄지 또 일진 머티리얼, 에코프로, LNF 정도 2차 전지 그 테마주로 탄소섬유, 공작기계하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그 반도체 소재들이 상당히 앞으로 그 세계 전기차 보급, 또 국내에도 전기차 보급 하면서 배터리 업체가 공격적으로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그 동박이라 그래요. 동 제품인데 이러한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진 머티리얼이 가장 이런 그 재료들을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장이 더 큰 거죠. 일진 머티리얼이 가장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잘 좀 그 관심 있게 보시면서 내일 결국은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들이 2차 전지나 탄소섬유 공작기계로 2차 랠리까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제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오전에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신성통상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오늘 4층 저항대까지 쭉 올라왔습니다. 모나미도 있었죠. 내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을 앞두고서 불매운동주로 애국 테마주입니다. 이런 신성통상, 모나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신성통상은 11%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보라티알도 있을 거고요. 뭐 카스텔바자, PM풍년, 리드코프, 무항, 뭐 이월도 많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그동안 그 일제불매운동 애국 테마주로 이렇게 떴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되고 또 추가 규제가 나오고 좀 강화된 규정들이 나오면 이러한 종목들, 탄소섬유 공작기계 배터리에 관련된 2차 전지죠. 또 애국 테마주까지도 2차 랠리가 또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20개 이상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넘게 투자 설명서를 받아갔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죠.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아시아나 IDT, 금호산업, 이게 4개 정도 여러분 그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관련된 그 테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북미 협상 재개하고 또 이렇게 진전이 있으면 향후에 남북 철도, 중국, 러시아까지 있는 이러한 철도 구축 사업이 기대된다. 철도를 언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다 음봉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차익 매물이 쭉 나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지만은 뭐 오늘 아침부터 에코마이스터, 푸른기술, 대하TI, 부산산업 뭐 이런 그 철도 관련주들이 해프닝에 불과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침에는 뭐 조건 검색식에 철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좀 유효한 것들은요, 공작기계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 또 일제 불매운동 관련주 정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내일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압수수색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이 조국 관련주들이 지면 또 반사 이익을 얻는 정치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고르게 올라왔고요. 오늘 홍조국 관련해 가지고 고려산업하고 KNN이 계속 오르다 내리다 뭐 했는데요. 이런 그 조국의 그 압수수색 굉장히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그 오늘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또 부산대 의전원 의학전문 대학원이죠. 웅동학원 또 그 펀드 본사 20개 넘게 지금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검찰 얼마 전에 검찰총장 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수부가 그냥 중앙지검이 아니고요. 중앙지검 특수 2부 특수 2부예요. 상당히 그 무서운 곳이죠. 이곳에서 그 조국 장관 후보자의 그 논문, 딸의 논문, 대학 입시할 때 장학금 수령, 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국 어머니의 조 후보자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 뭐 사모펀드, 코링크 P죠. 그 지분에 관련돼서 거기에서 지금 뭐 이 정치적인 깊은 얘기는 하기 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조국을 그 지지하는 세력도 있을 거고 이게 듣는 분들 중에 조국을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한쪽에 치우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실관계에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분을 매입해 가지고 사모펀드에서 가로등 전멸기업체를 또 그 밀어줬다. 금전적으로 밀어주면서 그 수익을 좀 받은 어떤 그런 정황이 있어서 그런지 가로등 전멸기업체 본사도 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대거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도 좀 깜짝 놀랐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야 간에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조국의 그 인사청문회에 물타기 아니냐, 아니면은 또 이게 진짜 수사에 돌입한 거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과 또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와의 또 알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런 사실관계나 이거는 청문회 앞두고 9월 2, 3일 날 있습니다. 이런 그때까지야 뭐 이 수사가 다 끝나진 않겠지만은 점점 하루하루 갈수록 좀 이 사안이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떤 움직임이 우리에게 수익을 줄 건지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그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주들은 오늘 뜨지 못하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던 정치 테마주는요, 홍정욱 관련주하고 유시민 관련주,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인데요. 이낙연 관련주들은요, 여러분 외우기 어려우시면요, 이낙연의 낙자에 니은자 있지 않습니까? 니은자로 들어간 회사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많습니다. 뭐 남선알미늄, 또 남아토건, 남아산업, 남성, 이렇게 니은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성, 남아토건, 남아산업, 남선알루미늄, 이렇게 이월드도 있어요. 뭐 TK케미칼도 있고 부곡철강도 있고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이낙연 관련주 중에 오늘 남성하고 이렇게 그 JMI라는 종목이 있는데 JMI까지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장에서 굉장히 여기 남성인데요. 자율주행차인데 이 남성이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올렸는지 아직 시장에서 그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조국 관련주가 좀 지면서 이낙연 지금 현 국무총리 관련주들이 좀 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남아토건, 또 남아산업, 남성, 남선알루미늄, 이낙연, 그럼 니은자잖아요.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요. 장중에 그 조건 검색식에 남성 이렇게 딱 뜨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낙연 관련주가 움직임이 있나?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움직임이 있나? 그래가지고 전체 테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캐치해 나갈 수 있습니다. 홍종욱 관련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려산업, 디지털도선, D조라 그래요. KNN, 또 태영건설 정도 움직임이 있는데요. 가장 지금 핫한 종목 두 개가 있어요. 고려산업하고 KNN 두 개 움직임이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저녁까지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철도주 중에는 지금 푸른 기술이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푸른 기술의 움직임이 좀 있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고려산업하고 홍종욱 관련주로 KNN의 움직임이 상당히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시민 관련주에서는 보혜양조가 아침에 좀 올라왔었습니다. 보혜양조가 유시민 관련주고요. 풍강이라든가 포비스TNC, YBM넷 이 정도 유시민 관련해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추가한다면 SGNG 이 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유시민, 홍종욱, 이낙연 관련주에 뚜렷한 움직임이 있었다. 조국 관련주들이 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이런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도요, 이런 부침이 뚜렷한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 나왔던 종목들 잠깐 좀 보고요. 우리 오늘 대응한 종목 보고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옴니텔 같은 경우에 옴니텔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치면요, 옴니텔 썸에이지도 그렇고요. 옴니텔 썸에이지는 보시는 것 같이 썸에이지는 동전주예요. 720원까지 올랐으니까 우리가 썸에이지는 뉴스는 있지만 취급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안 하는 거고요.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크라우드 소식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소식 때문에 얼마 큰 자금은 아닌데 점상으로 올라오는데 관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오늘 상한가 간 거는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DPC 같은 경우에는 하나시스템이 올해 안에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거의 상한가에 가깝죠. 22% 올랐습니다. DPC가 이런 소식이고요. 우리가 오늘 움직였던 종목 중에는 파워넷이 하루 종일 어제부터 자꾸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퀀텀닷 QD-OLED죠.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 패널 생산은 본격화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파워넷이 이틀째 이렇게 상승을 하고 거래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에코마이스터라든가 푸른기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철도 사업에 관해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갔고요. 어제 말씀드린 코롱 생명과학은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코롱 티슈젠 상패 결정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종목, 상패를 앞두고 있는 종목, 이슈가 이렇게 안 좋은 뉴스로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 장중에도 조건 검색식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거 많이 떨어졌구나, 내가 하락폭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낭패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뉴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장중에 올랐는지 평상시에 뉴스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성, 이낙연 관련주, 니은자죠.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이렇게 올라 있고요. 신성통상하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 바로 애국 테마주로 오늘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금봉 조건 검색식 밴드 보면서요 잠시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 밴드에 아침마다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일지테크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바로 탄소섬유 관련주입니다. 문 대통령이 다녀갔던 곳이 효성 첨단 소재거든요. 전주에 있는 첨단 소재고, 세계에서 뭐 가장 핫한 기업이다. 효성. 일본이 제일 또 자랑하는 그 종목이 탄소섬유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섬유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회사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인데, 오히려 그 효성 첨단 소재 주가는 이런 일지테크라든가 아진산업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상하죠. 뉴스에 거론되는 누구나 아는 호재로 작용하는 곳의 주가보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 주변부에 있는 이런 후발주들이 오히려 움직임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불금봉 매매는요, 결국 대장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후발주 찾아가지고 후발주 따라가는 그 눌림목 매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러한 그 후발주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감이 잡힙니다.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철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 철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아주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제2의 반도체 소재다. 그래서 미래의 첨단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모든 자동차 내장재, 외장재뿐만 아니고 건축용 보강재, 항공기, 스포츠, 레저, 부가가치는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탄소섬유 개발하는데 조성래 효성 명예회장이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섬유 개발을 직접 지시하고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소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따라서 시행착오도 그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반도체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탄소섬유를 이렇게 여기까지 또 더 키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일본하고 기술 개발을 할 때 이런 기술 제휴가 없으면은 수십 년이 걸릴 거로 예상됐는데요. 효성이 그렇게 수십 년 걸리지 않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개발 비용만 그동안 한 3천억 정도 들여왔고요. 이러한 탄소섬유 만드는 데 있어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번 주말에 내일 28일 일본 수출 규제가 강화된든지 또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필요할 때는 제가 요번에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부 분석을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효성 첨단 소재뿐만 아니고 솔브레인, 또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진 세미캠, 또 후성, 이런 수출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고 있는 기술 독립 개발 종목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소재 부품, 소부장이에요. 소재 부품 장비에 관련된 특별법까지도 제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고요. 이 사업들이 쓰러지면 우리나라 전체까지도 쓰러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주말에 좀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내일 어떤 일본 회사의 발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제가 주말에 하는 공부의 방향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종가 매매 종목 일지테크 했거든요. 일지테크는 어제 1유형으로도 수익 냈고요. 오늘 종가 단타 매매 2유형으로 수익 냈는데, 잠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일지테크, 어제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한 일지테크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아침에 보시는 것 같이 갭 상승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바로 수익을 줄 수 있었고요. 장 끝나고도 거의 아침 같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테크 오늘 그 10시 전후로 해가지고 매수하셨으면 아주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이고요. 우리는 종가 단타 매매 1유형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시초가 단타 매매는 36물선으로 수익 나갔고요. 그동안 그 홀딩했던 어제 남영비비안 홀딩한 거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종가 단타 매매는 캐몬으로 했고요. 오늘 중간에 또 캐몬 외에 SK하이닉스 갖고도 장중에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해 가지고요.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밴드의 카톡을 보면서 공부해 나갈게요. 삼육물산 아침에 8시 54분에 보내드렸습니다. 삼육물산을 시초가로 했고요. 일지테크 어제 종가 매매로 했던 일지테크 1.8%, 삼육물산은 2.5% 익절했습니다. 삼육물산 55분에 보내드렸어요. 1.18%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2% 전후를 보고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지테크 어제 종가 무렵에 매수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나왔고요. 일지테크 뿐만 아니고 아침에 움직였던 종목 삼육물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육물산 큰 수익을 냈죠. 그래서 아까 같이 삼육물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삼육물산 3%, 일지테크는 6,650원 매수해서 시에 못 팔고 오늘 아침에 3%. 그래서 미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있는 거거든요. 조금 기다리셨으면 조금 더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삼룡하고 일지 축하드립니다. 정말 미친 라인을 만드셨네요. 지금 분봉 매수 라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굉장히 그 동영상 불금봉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 불금봉 동영상 강의 구입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서 지금 공부 중에 있으신데요. 주말에 저하고 이제 그 통화도 많이 하고 또 카톡으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삼육물산하고 일지테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불금봉 동영상 강의 공부하시면요.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수익으로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해서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가 매매 일지테크입니다. 2.24% 익절하고 나왔어요. 삼육물산 시초가고요. 시초가 1.9%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일지테크 어제 종가 매매죠. 2.8%고요. SK하이닉스 1.5% 어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저도 역시 SK하이닉스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SK하이닉스 좀 자리 볼까요? 어제 종가 무렵에 하면 오늘 SK하이닉스 어제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는 악재인 날은 매수 타임입니다. 이렇게 블랙자가 붙을 만큼 4%씩 막 그 7% 이렇게 그 지수가 떨어지는 날 매수하시면요. 그 다음날 기술적 반등이라도 이렇게 낙폭을 크게 하는 날은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무역 협상 그런 협상 재개 소식 때문에 많이 아침부터 상승해서 올라갔죠. 또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불금봉 매수 화살촉까지 떠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1.5%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한 거고요. 삼육물산 캐몬을 종가 매매했습니다. 남영비비안을 오전에 홀딩해 가지고 온 거 수익 내고 나왔고요. 일지테크 종가 매매 1.5%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삼육물산을 시초가로 한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가 매매는 캐몬이고요. 일지테크 어제 1.3% 하고 나왔습니다. 삼육물산 캐몬이고요. 남영비비안 2.1%. 오늘 캐몬을 종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캐몬의 움직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캐몬 같은 경우에는요. 지소미아 파기로 이 한일 무역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화평법, 그러니까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캐몬이 이 화학물질하고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캐몬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이런 높은 자리에서 산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종가에 당연히 화살촉 매수 신호도 있고요. 수급 그린선 바닥입니다. 여기 지금 종가 무렵에 매수해 놨고요. 시외 현재 단일가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걸로 봐서 내일 뭐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4시 10분에는 1700원 25원 올랐고요. 쭉쭉 더 올라가다가 최고치 단일가에서 4시 30분에 1715원 4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조정해 가지고 5원 오른 상태로 상승 분위기로 지금 캐몬 같은 경우에는 끝난 상황입니다. 여기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음봉으로 나와 있지만은 지금 캐몬의 움직임은 내일 일본 수출 규제하고 28일 날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소미아 화평법 규제 완화 반사이득 가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그 캐몬 움직임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캐몬 매수해가지고 기다리신 분들은요 조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은 이렇고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 남성이에요. 이낙연 관련주 자율주행차인데요. 남성의 지금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냐? 정치 관련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 같은 분위기고요. 삼성의 그 OLED 관련, 퀀텀닷 OLED 관련해가지고 파워넷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이 OLED 관련해가지고 또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모레 그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신성탕상이나 모나미 같은 지금 애국 테마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진산업의 움직임도 괜찮아요. 탄소섬유 내일 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용기 뚜껑 관련해 가지고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움직임이 있습니다. 캐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평법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고요. 일지테크도 탄소섬유 관련한 거고요. KNN이 지금 홍정욱 관련주예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캠트로스 바로 포토레이스트 관련해 가지고요. 동진 세미캠, 캠트로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노펙스도 일본 수출 규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결국은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내일 최고의 이슈예요. 그래서 장중에 일본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요. 뉴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가장 우리나라 주식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요. 이 바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련된 일본에서의 뉴스가 여러분들 탄소섬유 공작기계 2차 전지에 관련해서까지 또 일본 불매운동 관련 애국 테마주까지 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어제 더 나을 거라 그랬어요. 오늘 조금 더 낫습니다. 내일 일본에서 이러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하고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로 지금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일본에서 발표가 그렇게 내일 낙관적이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5G 상용화 9월 1일부터 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9월 20일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5G 어제 RF, HIC 등 뭐 여러 가지 OE 솔루션 5G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장중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저녁 시간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다가 내일 장 마치고 또 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방송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정도 여러분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장 마치고 불금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감축입니다. 감사합니다.